학교 그만두겠다고 하는 학생도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만두게 되면은 이룰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친구들 학교 갈 때 나는 뭐 하지? 이렇게 되고 결국 학원 가게 되죠. 안녕하세요, 신동원입니다. 예, 진동섭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중간고사가 대부분 끝났죠. 원래 이제 4월 달에 경기도 학평이 있었는데 중간고사하고 겹친다고 해가지고 학평을 5월 달로 연기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거의 그 모든 학교들이 5월 첫째 주 정도까지 중간고사를 다 끝마치고 이제 5월 둘째 주, 셋째 주부터 봉사활동이다 아니면 뭐 동아리활동 또는 뭐 소규모 테마 여행 같은 걸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가 끝났는데 여기서 학생들한테 특히 이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한테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무엇을 좀 했으면 좋겠느냐를 가지고 진동섭 원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을 보고 나면 전교 1등한 학생 제외하고 난 나머지는 다 기분이 안 좋을 테니까 위로의 말씀 하나 해주시죠. 시험은 뭐 보고 나가지고서 만족해하는 학생들 거의 없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데 시험을 못 봤다 하더라도 그렇게 한 번 가지고도 결정되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도 있고 또 수행평가도 있기 때문에 늘 언제나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반전의 기회가 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기분이 나쁘다 하더라도 시험을 못 본 학생들 용기를 잃지 마시도록 바라고요. 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이런 추세를 쭉 몰아가지고서 계속적으로 좋은 만족할 만한 성적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중간고사 끝나고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중간고사를 끝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일단 왜 내가 틀렸지? 공부하는 문제가 있는지 계획에 문제가 있는지 내가 개념 원리 모르는 게 있었는지 하는 것들을 성찰하는 일이겠죠. 성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보통 이제 중간고사 준비를 아주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뭐 3월 첫날서부터 중간고사 준비를 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그 2월 달이나 뭐 12월 달 같은 때 특히 이제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오르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맞춰 가지고 선행학습을 하더라고요. 또 2학년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뭐 그냥 겨울방학 내내 중간고사 성적이나 기말고사 성적, 이 학교 성적이 어찌 보면은 대학 입시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작은 대학 입시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고 또 학생부 교과 전형이 또 지금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근 들어가지고서 고등학교 성적만 가지고서 뽑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내신 성적을 가지고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데 내가 만약 이 중간고사를 잘 거나 못 봤거나 자기가 왜 잘 봤는지 왜 잘못 봤는지 잘 봤으면은 잘 본 어떤 태도라든지 습관이라든지 공부 방법을 이어가고 더 발전을 시켜야 되고 만약 시험을 못 봤다면은 내가 왜 시험을 못 봤는지 그 시험 못 본 원인을 갖다가 반드시 치려고 노력을 해서 좋은 습관으로 장착을 했을 때 기말고사를 좀 잘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나가지고서는 과목별로 틀린 문제나 맞춤 문제 할 것 없이 모든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고 내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한번 성찰을 해보고 그러고서 이제 다음 일을 하는 것이 옳다. 학생부 종합전형 끝났어. 수능론으로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메타인지를 가지고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그만두겠다고 하는 학생도 있는데 학교 그만두지 말라고 한 말씀 해주시죠.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만두게 되면은 이룰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험을 하지 않으면 성공이 없다. 용기가 없으면은 자기 인생에 변화가 없다. 다른 학교로 가겠다. 아니면은 학교를 자퇴하고서 뭘 하겠다. 그거는 적극적인 자세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그런 자세는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버릇이라고 봅니다. 그런 생각을 추구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실력이 느는 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고 수능 범위도 고등학교 2학년하고 3학년에 걸쳐서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그 학생들이 실력을 기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거든요. 학교 시험 성적이 나쁘다고 벌렁 그만둬 버리면 친구들 학교 갈 때 나는 뭐 하지? 이렇게 되고 결국 학원 가게 되죠. 중간고사 끝나가지고 조금 아이들이 시간도 좀 있을 텐데 이 기회에 좀 한 가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추천하고 싶은 공부는 무조건 독서입니다. 시험 준비하느라 뭐 보통 한 3, 4주 정도 쓰잖아요. 3, 4주면은 사실 그 한 시험 보는 것의 절반 정도는 시험 공부에 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거의
한 달. 이제 중간고사 끝났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나는 독서를 해야지 하는 마음을 좀 가져주길 바랍니다. 몇 가지 면에서 유리한데, 첫째는 과목과 관련해서 추천된 도서나 그 이후에 본인이 찾아서 읽은 도서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고, 그것이 독서 능력으로 평가가 되면서 이 학생은 공부를 좀 하기를 원하고 좀 더 자기주도적으로 뭔가 탐구 활동을 하는 학생이구나 하는 평가를 받게 되거든요. 두 번째는 뭐 수능을 보든 뭐 문제를 풀든 간에 말의 뜻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독서를 통해서 그런 그 문해력 자체를 기를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학생들 이미 이제 초등학교 3, 4학년 때부터 독서를 강조하는데 세 가지 활동을 하거든요. 첫째는 독후감을 써라. 이제 요약하는 거죠. 요약 능력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적 사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수능 문제에서도 육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제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토론을 해라. 친구들하고 뭐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토론을 하고요. 토론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완성된 독후감을 쓰는 거죠. 그런데 어떤 학생이 이런 거 물어봐요. 독서를 안 해도 국어 영역 시험을 잘 볼 수 있나요? 독서를 안 하면 책 읽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니까 국어 영역에서 제시문을 읽고 정확하게 읽고 답을 찾아내는 게 그 자체도 쉽지는 않죠. 네. 기본적으로 독서는 독서 자체도 의미가 있는데, 뭐 두뇌를 개발한다, 배경지식을 늘린다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 이외에도 수능에도 도움이 되고 하니 독서를 했으면 좋겠고요. 어떤 책을 골라요? 그런데 진로하고 관련이 있는 책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서라는 것이 교양 전반에 걸친 이야기거든요. 예컨대 공대 갈 학생이에요. 그러면 물리학에 관련된 일반 책들을 골라서 읽으면 도움이 되냐? 뭐 꼭 그렇진 않죠. 그건 교과서로 공부하고 그 일반적인 도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컨대 상대성 원리에 대해서 책 가지고 공부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그 일반 서적을 가지고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전반적으로 넓은 교양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꼭 모르는 단어는 챕터가 끝난 다음에 모르는 단어 이렇게 메모해 놨다가 사전을 꼭 찾으세요. 앞으로 한 달 계획을 잡고 전공과 관련돼 있는 책뿐만 아니라 넓은 교양을 쌓을 수 있는 이런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단계에서 특히 이제 자연계 학생들이 계속 문제만 풀어요. 뭐 이과에서도 보면 남한테 이렇게 이제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주 어려운 걸 갖다가 조리 있게 말하는 거라든지, 이거는 반드시 연습을 해야 되는 문제고, 꼭 대학 입시에서 면접을 준비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말하는 연습을 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독서를 해야 된다고 이제 진동석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포함을 길게 쓸 필요 없어요. A4 3장 정도만 써가지고서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유튜브를 하나 제작을 해서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다 딱 올려놓고 1년에 뭐 대여섯 차례씩 이렇게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대학교 다녀가면서 이렇게 한다 같으면, 나중에 나이가 한번 30살이 되고 40살이 됐을 때 그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 되겠죠. 아마 그거만큼 그 사람도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하고 성공했을 것이다, 이렇게 믿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하는 연습을 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얘기하다 보니까 공부의 원론으로 와 있는 것 같아요. 탐구하고 표현하고 성찰하거든요. 근데 이제 표현 안에 들어있는 것이 말하기죠. 발표하기, 그 다음에 보고서 쓰기,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성찰하라 이런 건데, 세 가지를 잘 지키면 다음 기회에 더 좋은 성장한 결과를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간고사 보느라고 큰 고생했습니다. 고민한 여러분들께 박수를. 힘내세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